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로스팅 직접 해볼 텐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화면이 지금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제가 화면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네, 이 화면을 보시면 예열하는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로스터기를 어떤 건지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지금 이제 로스팅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과정에서 아티산을 활용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생두는 콜롬비아 생두고요. 콜롬비아 생두를 지금 호퍼통에 넣어놨습니다. 넣어놓고 제가 180도에 투입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 세팅된 상태에서 지금 온도가 지금 좀 올라가고 있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드럼통 내부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180도에 투입을 할 거예요. 지금 이제 생도 떨어지는 소리 들리죠? 180도에 이렇게 투입이 되면 그래프가 이제 그려져야 되는데 시작은 안 눌렀습니다. 네, 이렇게 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시작을 누르고 원래 하면은 자동으로 이게 그래프가 그려지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투입을 자동으로 투입되는 온도가 만약에 180도에 된다 그러면 그래프가 그려지다가 시작을 누르면 그래프가 먼저 그려져요. 그려지다가 180도에서 이제 투입 표시가 나오는데 자동으로 떨어질 때 제가 지금 그게 좀 늦었습니다. 시작을 안 누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투입은 이제 표시가 지금 잘못했어요. 180도에 원래 투입을 해야 되는데 방송하고 찍느라고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시작 버튼을 꼭 누르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지금 터닝 포인트가 68.7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보통은 터닝 포인트가 한 1분 정도에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제 로스터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약간 버튼을 늦게 눌렀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 15초 정도 지금 딜레이가 됐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래프 그려 나가는데 하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은 터닝 포인트가 되면 화력을 올려요. 화력을 올려서 일단 화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화력을 올립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그래프가 이게 지금 점점 올라가죠. 네. 그래서 요 점선으로 된 이 파란색 그래프가 콩의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빨간색 그래프가 드럼통 내부, 그러니까 그 대기의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온도가 가는데 예상치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지금 센서 있는 간격 인터벌을 한 3초 정도, 1초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1초마다 이게 그래프가 변하는데요. 편하신 대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 돼요. 설정은 여기 센서 있는 간격으로 하시면 되고, 저는 1초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1초 간격으로 이렇게 이 예상치 값이 변하게 되는데, 이 예상치 값이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 이게 좀 감이 있습니다. 화력을 올린 상태에서 2분 30초 정도의 불을 줄입니다. 불을 제가 줄이는 온도값이 있겠죠. 불을 줄이면 온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예상 온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6분 40초에 드라잉 구간이 맞춰지도록 설정을 해요. 저는 약간 슬로우 로스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측정 값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30초 정도 지난 다음에 또 불을 더 줄입니다. 불을 더 줄이면은 이제 이 예상하는 값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여러분 로스팅 할 때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해보시면 알겠지만 안에 있는 수분이 나오면서 그 온도가 팍팍팍 떨어지거나 팍팍팍 올라가지 않고 그 드럼통의 내부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생두의 수분에 따라서, 그리고 로스터기에 따라서 이 그래프 측정값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쓰는 그 머신의 특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수백 번 로스팅을 해봤기 때문에 그 특징을 알고서 로스팅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6분 40초에 드라잉 구간이 끝나도록 조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대기 상태나 그리고 이 날씨, 온도, 습도에 따라서 항상 변하기 때문에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온도 조절을 이 아티잔 프로파일을 보고 조절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티잔을 써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예상되는 측정값을 보고 내가 불을 조절함으로써 항상 균일한 커피 맛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이시죠? 지금 이제 제 마우스를 옮겨놓으면 이 부분에 측정값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는 6분 40초에 150도가 되도록 그렇게 조절을 할 겁니다. 그래서 불을 조절하는 센스, 불을 조절하는 그 감은 여러분이 로스팅을 엄청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일단 여러분이 가진 기계로.
그래야 내가 불을 얼마큼 올렸을 때 온도가 얼마큼 올라가고 떨어지고 몇 분 안에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거를 감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스팅이라는 거는 몇 분에 줄이고 몇 분에 뭐 줄이고 올려라, 그 다음에 뭐 1팝 이후에 몇 분에 불을 꺼라, 뭐 이런 공식은 없어요. 왜냐면 로스팅 환경은 항상 달라지기 때문이죠. 근데 어디에서는 로스팅을 그렇게 가르친다 하더라고요. 몇 분에 줄이고 몇 분에 올리고. 그러나 그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로스팅 머신이 자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아티산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안 쓴다는 거는 저는 뭐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40-50년 로스팅 하지 않은 이상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 없어도 로스팅 잘 할 수 있다 하시는데, 사실 여러분 사람의 감각이라는 거는 믿을 것이 못 됩니다. 날씨가 조금만 흐려져도 콩의 색깔은 변하기 마련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조금만 감기 기운만 있어도 냄새를 맡는 후각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로스팅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이 있으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지금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죠. 지금 6분 28초 29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6분 40초 예상했는데 6분 40초보다는 조금 초과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는 뭐 괜찮습니다. 네, 제가 드라잉 그 시간을 미리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150도가 되는 구간이 드라잉 구간이 끝났는데요. 드라잉 구간은 지금 6분 50초에 맞춰지게 됐죠. 6분 50초에 맞춰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불을 더 줄여서, 왜냐면 불을 줄여야 온도가 낮아지잖아요. 이미 드럼통 안에는 지금 열을 충분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잔열 플러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해지는 열, 근데 잔열이 있는 상태에서 불을 너무 세게 떼면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스팅하는 순간에는 계속해서 불을 줄여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불을 점점 키우는 것이 아니라 불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2분에 1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콩 같은 경우에는 거의 1팝이 183도에서 184도 이 정도에 이렇게 일어나는데요. 거기서 1팝이 일어나도록 제가 유도를 할 겁니다. 불을 조절해서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 상태로 불을 가지고 있으면 온도가 계속해서 이 예상값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 예상값을 낮추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점선으로 된 그래프가 제가 이 한 183도 정도에 되는 게 보게 되려면 불을 줄여야겠죠. 불을 줄여도 이 안에 있는 내부에 이미 받아진 열과 그리고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는 그 양에 의해서 로스팅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불이라는 게요, 아주 살짝만 줄어들어도 이 아티잔을 통해서 보면 그 예상치의 온도가 확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감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겠어요. 정말로 이거는 뭐 생활의 달인에 나올 정도 해야 그 감을 익힐 수 있거든요. 사람의 감은 항상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드라잉 구간은 안에 있는 수분을 말려주는 구간이고요. 중간은 메일라드 반응이라고 합니다. 메일라드 반응은 단백질의 기본 구성단인 아미노산과 환원당 사이에 일어나는 화학 반응으로 열에 의해 수백 가지 방향적 화합물과 갈색 중합체인 멜라노인이 생성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유기화학물이 생성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 설정을 잘 해주는 게 중요해요. 이 구간이 너무 짧아도 너무 길어도 로스팅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기가 설정해 놓은 값을 항상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아티잔을 사용하게 되면 이 중간 과정을 굉장히 세밀하게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12분에 1팝이 일어나도록 유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아티잔을 쓰면은 예상치 값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예상치 값을 정해놓고 그 값에서 이 로스팅 과정이 일어나도록 내가 조절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슬로우 로스팅, 패스트 로스팅, 노르딕 로스팅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로스팅이라는 게 시간과 관련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길어지면 슬로우 로스팅이라고요. 짧아지면 패스트 로스팅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패스트 로스팅은 화려한 산미를 내는데 유리하다고 하고요. 슬로우 로스팅은 단맛을 내는데 유리하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1팝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1팝이 일어날 때는
잘 들어보시고 1차 크랙을 눌러주시면 돼요. 네, 저는 185도에 1팝이 일어났어요. 저는 1팝이 일어난 후에 3분 동안, 지금 11분 57분이니까요 14분 57도 3분 동안 17.5도로 올려보겠습니다. 17.5도면 202.7도가 되죠. 202.7도에 배출을 하도록 불을 조절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예상치를 향해서 돌아가고 있죠. 그 다음에는 내가 원하는 그 시간과 온도가 이루어지도록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래프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고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로스팅하고 있는 콩도 자세히 잘 보셔야 됩니다. 온도를 조금씩 줄여서 설정한 온도에 배출이 되도록 해야 되고요. 이 배출된 순간에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소리를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팝핑 소리. 그래서 그래프가 올라갔다가 조금씩 줄어드는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이제 온도가 조절이 되죠. 제가 202.7도에 뺀다고 그랬어요. 조절 1팝 이후에 2분 47초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온도는 이제 한 1도 정도 남았고요. 지금 이제 배출을 했고요. 배출한 후에는 여러분 이거 식혀주시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배출한 후에는 빨리 온도를 식혀주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만약에 로스팅을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빠른 시원한 바람으로 커피를 식혀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적으로는 시간이 조금 더 길죠. 왜냐면 아까 제가 시작 버튼을 늦게 눌러서 그런데요. 이 처음에 드라인 구간이 6분 49초, 그 다음에 마일리아드 반응 구간이 미들 구간이 5분 8초, 1팝 이후에 배출까지는 3분 3초, 총 15분 정도가 걸린 로스팅이었습니다. 로스팅을 어디서 어떻게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로스팅의 정답은 없어요. 기준은 있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커피 맛을 뽑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로스팅 하는데 계속해서 제가 로스팅 할 때마다 이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건 댓글로 달아주세요. 수고하세요. 안녕.